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벌써 2018년 12월 17일이 되었네요.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요. 네, 오늘 볼 내용은 경매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이유 있는 100만원의 근저당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나와 있는 빌라입니다. 다세대이죠. 감정가는 2.73억이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등기부를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저당권자는 처음에는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근저당을 1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채무자는 소유자이죠. 예. 그래서 근저당을 100만원을 왜 설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0만원으로 인해서 경매가 빨리 취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100만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현금 서비스만 받아도 100만원은 땡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근저당을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물론 현금 서비스는 받지 마세요. 신용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보시면 안 되고요. 등기부를 보실 때,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을구입니다. 갑구죠, 갑구입니다. 이렇게, 을구와 갑구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합산 등기부처럼 해서 이렇게, 을과 갑구를 날짜 순서, 보면 12월 16일, 7월 4일 날짜 순서 그리고 이렇게 어느 게 더 빠른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이때 을구에 있는 근저당 설정과 갑구에 있는 소유권 이전을 볼 때 날짜가 같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접수번호가 빠른 놈이 위에입니다. 보다시피 44816호 44817호이죠. 그래서 8165가 더 빠르고 8175가 더 빠름으로 순서를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놓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 임명일매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근저당이 100만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접수번호가 하나 차이라는 뜻은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44817, 8165이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죠.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거는 이 물건을 따로 번호로 순서를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 등기소에 있는 모든 접수된 물건들의 순서를 증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저당 설정 서류를 하나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잠깐 한 1분 2를 보고 다시 또 소유권 이전 접수를 하면 이렇게 16호, 17호가 되는 게 아니라 16호 다음에 20호, 22호 이런 식으로 확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호수만 증가를 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저당과 소유권 이전을 서류를 같이 접수했다라는 거죠. 즉 같이 접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근저당 설정을 1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한 곳이 신탁주식회사입니다. 신탁주식회사. 그리고 신탁원부가 따로 올라가 있죠. 신탁을 받기 위해서 넘기는데 신탁이란 거는 신탁자와 수탁자와 이탁자로 해서 내 자산을 신탁회사의 명의를 넘기고 그런 다음에 이 신탁원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출을 정말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탁까지 갈 정도면 이미 근저당 대출이라든가 다른 기타 대출들이 이미 다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근저당이나 이런 대출을 최고치를 받기가 힘드니까 요즘에 신탁으로 넘김으로 인해서 대출을 정말 더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여기 보나마나 신탁원부를 열람을 해보진 않았지만 열람해 본다면 굉장히 높은 대출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탁으로 넘기면서 신탁으로 넘길 때 조건이 등기부가 깨끗해야 됩니다. 갑구도 을구도 전부 다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만 신탁을 넘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탁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대출금 갚지 못해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물건을 경매로 넘겨야 된다면 그 다음에는 신탁사에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공매로 넘기게 됩니다. 경매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탁법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낙찰도 언제 될지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탁으로 넘길 때 서류를 접수를 하면서 같이
100만 원짜리 근저당을 하나를 쓱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나 쓱 집어넣습니다. 그럼 신탁은 이미 돼버리고 근저당이 100만 원짜리 조그만 게 하나 잡힌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신탁사에 들어갔을 때 이미 대출이 일어났겠죠. 신탁 공부 안에 이 대출이 일어났을 때 대출금 갚지 못한다면 여기 안에서 신탁에 의해서 대출 금 상환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이 대부 주식회사에서 채권자가 대부 주식회사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 100만 원에 의해서 경매를 넘김으로 해서 경매 절차를 빠르게 수행을 하고 그리고 무조건 낙찰이 되게 신탁은 낙찰이 안 되게 계속 뭐 금액을 100% 계속 유지한다든가 120% 110%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유찰이 돼서 낙찰이 되는 낙찰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에 의해서 경매를 쉽게 넘길 수 있게 임의경매를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만 원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채권 금액이 100만 원에 의해서 경매로 넘겼으니까 이 경매는 엄청 취소가 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100만 원은 목적 자체가 이렇게 경매로 빨리 넘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물론 100만 원을 갚아서 취하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이 신탁원부 안에서 대출이 엄청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경매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는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신탁이 됐다는 것은 이미 대출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신탁에 의해서 요즘에 좀 그 부동산이 이제 조금씩 이제 주춤을 하면서 신탁으로 넘겨지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경매로 다시 나와서 재산을 날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해서 경매가 쉽게 취하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경매가 충분히 진행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무리한 대출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해서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